한눈에 보는 주도주 시간입니다. 금요일마다 찾아올 수 있는 코너인데요. 한 주 동안의 종목 흐름 찾아보면서 다음 주 주도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종현 운용력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벌써 금요일입니다. 한 주가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. 2주째 지금 악재가 좀 터지면서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. 한 주 어떻게 보셨나요? 네, 일단 뭐 실주 연속 금요일 날 장이 하락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.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매주 악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주 못 견뎌낼 만한 그런 악재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조정의 어떤 분위기가 아주 심화되기보다는 다소 이제 해외적인 변수, 뭐 특히나 이제 뭐 항공기라든가 뭐 지정학적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변수는 사실 아주 오랫동안 증시 영향을 줬던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면 뭐 무난한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. 한 주간 동안에 코스피 시장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래도 2000포인트대 이상권역에서 안착해서 움직이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특히나 다만 이제 좀 아쉽게도 뭐 완벽한 어떤 주도주가 부각된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었던 한 주였고 한 주간 동안에 특히나 이제 환율 자체가 일부 강세를 기록하면서 그동안에 안 좋았던 수출주들이 조금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그래도 역시 뭐 좀 뭐랄까요, 좀 재료가 있었거나 아니면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다 볼 수 있겠는데 현대 엘리베이터가 오래간만에 한 주간 동안 25.79%가 올랐습니다. 아무래도 북한이 이번 아시안 게임의 어떤 참여 가능성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대북 관련해서 좀 유화적인 제스처가 이어지면서 급등세가 나왔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한진해운 홀딩스가 19.07%가 올랐는데 일단 해운이라든가 이런 쪽이 지금 이제 조금 그래도 영업 업황이 그나마 조금 이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. 오늘 또 한진해운 본주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만큼 일단 그동안에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만큼 가시적으로 좀 개선이 된다라면은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. 코롱 우선주와 대상 우선주 이 두 종목 말고도 다른 우선주도 많이 좀 올랐는데 아무래도 본주와의 괴리율 축소라든가 또 뭐 사실 배당에서 보면은 좀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대형 투자를 하고 있는 배당주 관련 펀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단돈 100원이라도 더 많이 주는 또 우선주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. 코롱 우선주가 18%대 대상 우선주가 14%가 올랐습니다.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역시 2000포인트대 안착하면서 몇몇 증권주들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도 또 중소형 증권사인 교보증권이 15.88%가 오르면서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네, 어제 코스피가 연중 최고점 경신했는데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일단 종목별로 상승률이라고 봐야겠죠. 굉장히 좀 차이가 나면서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 한 주 동안의 흐름이 25.8%나 늘어났습니다. 여기서 궁금한 게 우선주에 대한 관심 한 주 동안 굉장히 좀 뜨거웠던 부분도 나타나고 있고 교보증권, 증권주가 또 강세였었잖아요. 이 교보증권 같은 혹은 또 증권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? 사실 이제 증권주를 포함해서 이제 다른 이제 모든 업종도 똑같은데 사실 구조조정이 된다. 뭐 예를 들어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뭐 지점에 대한 통폐합이라든가 임직원들에 대한 어떤 뭐 권고 사직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뭐 결국에는 좀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어떤 업황이 굉장히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가 또 주가면에 있어서는 가장 큰 최저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 올랐다고 해서 뭐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한다거나 갑자기 증권업의 어떤 흐름 자체가 막 화랑으로 변하진 않겠지만 역으로 생각했을 때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뭐 저는 교보증권을 비롯해서 뭐 삼성증권이라든가 대우, 우리투자증권 등 뭐 어떤 브로커리지라든가 아니면 업계 선두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뭐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우선주 같은 경우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배당을 100원 더 받네 안 받네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큰 부분이 되질 않습니다. 그리고 우선주가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뭐 공략을 한다거나 또 일단 뭐 단기간에 이게 급등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조금 중장기적인 안목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. 네, 앞서 코스피 시장 얘기하실 때 주도주가 있었던 흐름은 아니었지만 이슈로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. 아무래도 그럼 주도주는 코스닥 쪽으로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었거든요. 한 주 동안을 본다면
어떤 종목들이 좀 올라왔나요? 예, 아무래도 이제 전고점인 이제 570포인트권역에 대한 다소간의 저항이 좀 있었고, 또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국내 기관이 하루에 500억, 600억씩 팔아치우는 대규모 또 매물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, 지수면에 있어서는 좀 주춤했다. 이것도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, 그만큼 코스피 시장이 2000포인트권역에 안착을 하면서, 어느 정도 관심도가 조금은 또 이전되지 않았나. 또한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중소형주의 쪽에 대한 뭐 차익 실현, 또 쉬어가는 흐름,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유지가 되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중국 관련 이슈가 있었던 업종이라든가 테마주 쪽에 대해서는 또 높은 상승률이 나왔는데요. 대표적인 게 보령 메디앙스를 포함한 유아용품 업체입니다. 보령 메디앙스가 한 주간 동안 52.73%가 급등세를 보여줬고요. 대한유팜 같은 경우도 그 47.45%가 올랐는데, 이 기업은 이제 그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그 가스인가요? 석유인가요? 일단 자원 광구 쪽에서 이제 그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는, 또한 이제 그 해당 광구에 투자했던 그 영국 회사인가요? 제가 알기로 한 100% 가까이 주가가 급등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러한 효과들이 좀 종합적으로 발현이 됐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화장품 업체 코리아나도 역시나 대중국 관련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. 38.5%가 급등했습니다. 게임주 중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썬데이토즈가 한 주간 동안 26% 이상의 흐름을 기록했고, 일단 또 보험 급여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이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의 보험 급여 확대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면서 오스트리 임플란트가 거래가 이제 다시 재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25%나 상당히 좀 높게 올랐습니다. 그렇군요. 지금 보니까 흐름이 딱 잡히는 것 같아요. 일단 보령 메디앙스 중국 모멘텀 말씀하신 대로요. 그리고 코리아나도 중국 모멘텀이었고요.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수 소비주 중에서 좀 가장 돋보였던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, 좀 더 추가 강세가 이어질 수 있나요? 사실 유가증권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중국이 뭘 하겠다라고 해서 주가가 안 오른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일단 뭐 시장 자체에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의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. 일단 이 두 가지 쪽은 사실 이제 화장품 쪽은 이제 2차 성장기에 도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급등 시세만 쫓아가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무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.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만큼 어떤 기대 수익 여체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좀 보여지고요. 이 유아용품 쪽은 사실 중국이 산하 제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좀 풀려질 기미가 보이자 급등하는 그런 경우라 볼 수 있겠는데, 아직은 뭔가 어떤 수익성의 어떤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실하게 그 개선된 부분, 내지는 가시적으로 나온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 유아용품 쪽은 급등하는 데 있어서의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적절하게 아래쪽을 잘 매수했다라면은 상승시마다 오히려 차익 실현 쪽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보여집니다. 네, 제가 돌려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주도주냐를 여쭤본 거였거든요.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, 향후 그렇다면 어떤 주도주가 또 시장을 또 이끌지, 어떤 종목으로 가져오셨는지 궁금하네요. 사실 양대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도 한 주간 동안의 특징주 중에 많이 오른 종목을 보면 당연히 개별주가 많이 올랐지만, 그래도 의미 있는 좀 그래도 소폭의 좀 반전을 보였던 쪽을 보면은 자동차라든가 IT 부품사 이런 쪽의 움직임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. 일단 환율 시장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, 또한 이제 이들이 부진한 실적이 대부분 다 발표가 됨으로 인해서 또 이제 새롭게 또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, 그러한 부분은 코스닥에서도 몇몇 이제 IT 부품사들, 예를 들어서 최근에 KH바텍이라든가 세코닉스라든가 한 거의 반년 가까이 주가가 떨어지던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본다라면은 어느 정도 시장의 변화도 감지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. 자, 한 주간 이제 차후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서 오늘은 대한항공을 갖고 왔는데요. 사실 이제 항공주는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주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,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환율의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어떤 수익성이 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, 또한 이제 환율의 강세라고 하는 부분은 항공주는 대체적으로 그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외에 지급해야 될 이자 비용도 일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당장 지금 1,000원대 초반에 다시 재차 오름폭을 나타내고 있는 환율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보다는
2분기 내내 강세를 기록했던 환율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대한항공이 그동안에 상당히 좀 어렵고 안 좋았는데 일부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, 또한 이제 여름철은 상당히 좀 성수기 시즌이라는 점에서는 차후 3분기 이후에도 좋은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. 이번 주 중반권 이후에 국내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도 일부 좀 감지가 되었고, 오늘 또 해운주가 강세를 기록한 걸 봤을 때는 항공주도 조금은 주가의 어떤 회복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져서 오늘 매수가, 지금 움직이는 주가가 34,000원권 초반인데요. 뭐 그 전후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지고요. 목표 주가는 39,000원, 손절매 가격은 33,000원권역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가격대가 매수하기 좋은 접근대로 나오고 있습니다. 34,000원, 그리고 목표가가 39,000원, 손절가 33,000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전략을 들어봤습니다. 성수기에 따른 앞으로의 흐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. 한눈에 주도주 대한항공 흐름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, 운용형님. 네, 한눈에 보는 주도주 함께 하셨습니다.